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갖가지 사건을 법적으로 파헤쳐봅니다. 사건의 재구성. 매주 목요일에는 사건의 재구성으로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사건 판결을 꽁트로 재구성해 알아봅니다. 네, 오늘도 든든하게 사건의 재구성 함께해 주실 박효윤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오늘 사건 어떤 거 만나보면 좋을까요? 자, 오늘은 야고르지롱이라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일지 벌써부터 약 오르는데요. 오늘 누가 약 오르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저는 약 올리고 싶은데. 30대 남자 역할 첫 번째 남자 역할에 신명교, 30대 남자 두 번째 역할에 박형윤, 그 다음에 경찰의 황인찬 이렇게 해서 야고르지롱 사건 누가 한번 봐도 약 꽁트로. 오르시겠네요. 이거 벌써부터 약 오를 것 같은데요. 좀 진정을 하고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건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새롭게 재구성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야, 형이나. 야 명규야 왜? 야, 나 진짜 깜짝 놀랐네. 야, 너 무슨 30대가 얼굴이 왜 그 모양이야? 사돈 낱말하지 마라. 너도 30대인데 지금 맨날 사실상 게임장에서 어둡게 살더니 얼굴이 아주 그냥 죽여버리려니까. 야, 암튼 피차 일반이니까 오늘도 우리 빨리 전화하자. 그래 진짜 사장 아주 내가 혼쭐 한번 내줘야겠어. 자, 우리가 이렇게 훌라춤을 춘다 이렇게 탬버린 같은 거 하면서 그곳에서 또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이게 우리를 자르려고 이거 좀 어떻게 좀 우리가 한번 혼 좀 내줘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왜 자르냐고. 이제 혼 좀 내줘야지. 지난번에 우리 119에다 신고했으니까 이번엔 경찰서 어때? 콜! 묶고 따블로 가. 자, 오케이 좋았어. 건다. 띠띠띠띠띠띠띠띠. 여보세요. 경찰서죠? 여기 사행성 도박을 하는 훌라춤을 춘다 탬버린 도박장인데요. 우리가 감금 냈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예, 경찰관입니다. 지금 감금돼 있으시다고요? 잠시만요. 예, 도착했습니다. 뭐야? 왜 이렇게 빨리 와? 이렇게 빨리 와야 대충 극상 빨리 진행이 됩니다. 근데 감금됐다더니 아주 자유로우신데요? 아니 감금될 뻔했는데 안 했다고요. 한국말 끝까지 들으셔야지. 아니 당신들 뭐야? 어제는 소방서에 전화해서 출동하라고 하고 그제는 경찰서에 전화해서 뭐 휘발유 뿌리고 불 지르겠다고 하고 오늘은 감금됐다고 허위 신고를 해? 그러니까 저희 민중의 지팡이 아저씨, 자 침착하고 내 말 좀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이게 도박을 하는 이제 훌라춤을 춘다 탬버린 알아요. 우리 인정은 해요. 근데 우리가 이게 사행성 도박장이지만 사실 이게 수년간 일을 열심히 했는데 글쎄 사장이 우리를 잘랐어요? 아니 약올라 안 약올라? 이게 말이 돼요 이게? 그런 건 노동청에 신고를 하셔야지 왜 경찰서에 하십니까? 생기신 거는 그 전주 MBC에 방송하시는 신명규 노무사랑 비슷하게 생겼구만. 그분 찾아가서 물어봐야지 왜 자꾸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는 거예요?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를 자른 사장들 좀 혼내줘야지. 이거 사장을 안 혼내고 왜 우리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반복된 허위 신고 공무집행 방해죄로 소송할 겁니다. 우리에게 손해배상금 물어야 합니다. 진짜 왜 그러세요? 우리 뭐 잘못했다고? 전화 몇 번 했다고 진짜 의리 없이 1억이에요? 시끄러운 소리 하지 마시고 빨리 변호사 가만히 있어보자. 그 전주 MC 방송에 출연하신 박효윤 변호사님 또 비슷하게 생겼구만. 아닙니다. 거기 가서 물어보시든지 아닙니다. 배상금 좀 물어야 하실 겁니다. 약 오르시죠? 네, 오늘은 허위 신고 관련해서 약 오르지롱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네. 어떻게 좀 약 오르셨는지요? 그러니까요. 연기하시면서. 사고이루님이 박 변호사님 연기가 날로 발전하고 있어서 재미가 납니다. 감사합니다. 문자를 주셨는데 전에부터 이제 이미 연기가 극에 올랐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점점 더 다양한 배역을 저희가 요청드리다 보니까 여자면 더욱더 진화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사건 좀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배경이 된 건지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저 어렸을 때 그때는 유선 전화만 있었잖아요. 네. 꽤 했어요 장난전화. 전화 아무 했어요. 번호나 눌러가지고. 네, 맞아요. 제가 이제 끝번호가 5288인 거 앞 구글을 해서 그냥 네. 5288 딱 해서 네. 52가 88 끌어요. 막 이런 전화전 했었거든요. 진짜. 진짜 어렸을 때요. 한 30년 지났지만 그때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드립니다. 중국집 같은데 전화해서 막 하고 그때 네. 좀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아니 네. 웹툰 중에서 중국집은 이런 게 있어요. 네. 나는 배달 주문을 안 했는데 네. 그냥 전화해서
그냥 왜 안 와요? 그러니까 시킨 거 지금 출발했습니다. 출발했나요? 나는 주문을 안 했는데. 맞아요. 멘트제 그게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오늘 사례 같은 경우에는 네. 소방서에도 이렇게 허위 아이고. 전화를 했고 경찰서에도 그랬고 경찰서에도 했고 이렇게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한 사람들이에요. 맞아, 이게 어렸을 예. 때 아무 버릇나 장난 전화했던 그때처럼 쓰면 또 그건 다른 다르죠. 맥락이잖아요. 우리가 30대인데. 그렇죠. 우리가 또, 어렸을 예. 때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지금은 3번 누르면 예. 국정원 연결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요? 근데 예전에는 예. 그게 111 간첩 누르면 신고. 다시 전화가 우리 집으로 전화가 오는 그런 게 그 있어요? 옛날에 그랬어요. 오, 유선 전화가 그래요? 지금은 아니지만 예. 그때는 112 누르면 누르고 수화기 놓으면 우리 집에 전화가 와요. 아. 전화가 되는지 보는 거예요. 확인하는 그런 기능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그런 장난을 치고 유선 전화를 했었지만 경찰이나 소방서에다가 이런 장난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얼마 전에 우리 지역에서도 그 음. 등산하시다가 그 숙박 불가능한 정상에 텐트 치고 대둔산. 예, 네네네네. 그래가지고 소방서 예, 대원분들 예. 불렀는데 그냥 만취 장난 전화했던 그러니까요. 그런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3명이 그렇게 이제 사행성 게임장에서 일하다가 이제 자기들이 이제 해고 당한 거죠. 네. 그러니까 보복을 하려고 계속 막 감금당했다 막 이런 식으로 신고를 했어요. 막 불났다 막 이런 식으로. 이게 어떻게 보복이 됩니까? 네, 그래서 이제 3명 중에 이제 그 2명은 구속이 됐고 1명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그 공무집행방해 이게 네. 속인 거니까 우리가 법에서는 속인 걸 위계라 그러거든요. 네네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이제 형사 사건이 이제 재판이 이루어졌고 음. 그거에 대해서 경찰들이 굉장히 많은 경찰력과 소방력이 투입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이 거짓 전화 아닌 게 때문에. 좀 예. 이거 자세히 보니까 59분한테 예. 판결이 우리가 대상이었다고요. 59명이 출동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그 그러니까요. 업무라든지 어떤 시간적인 걸 많이 소비해야 됐잖아요. 네. 그래서 1,105만 원을 59명에게 배상하라고. 너무 적어요. 예, 너무 적어요. 이게 사실은. 무슨 판결이 이렇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법률적인 거 돈을 환산하다 보면은 어쨌든 간에 허위였지만은 뭐 의문은 있는 거니까 공무원들도 네. 그 정도 판결을 했었고 이렇게 판결이 나니까 그 해당 그 판결에서 이긴 공무원들이 전액을 불효도끼 기부하겠다고. 이거는 박수 행사하는 한번 거야. 늦었지만 한번 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불효도끼를 기부를 하는 것도 네. 좋은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안 좋은 형태로서 하니까 뭐 우리가 이제 봤을 때는 이제 좀 우리가 속 시원하긴 하지만 이게 있어야 될 일입니까? 만약에 허위로 출동을 했는데 다른 데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으면 어떡합니까?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또 그냥 신고를 한 게 아니라요, 변호사님. 예. 휘발유 뿌리고 불 지르겠다고 했다. 그 그렇죠, 이게 콘테에서도 소방서에도 얘기가 할 때, 있었잖아요. 그런 거는 조금 더 가중 처벌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중 처벌은 안 됩니다. 아쉽게도. 아. 네, 그게 이제 우리가 형량을 따질 때 조금 더 강하게 처벌할 수는 있어요. 실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과거에도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허위 신고한 게 있었거든요. 네. 근데 막 이제 그때 불이 크게 났다고 해가지고 막 유관 막 근처 지자체까지 해가지고 네. 엄청난 인력과 소방차도 막 15대가 투입이 됐어요. 막상 갔더니 허위 신고했죠. 아하. 그 사람은 구속돼가지고 실형으로 1년 6개월 받았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중 처벌은 아니지만 우리가 가중 처벌한다는 거는 뭐 이렇게 죄가 여러 개 있어가지고 형을 정할 때 뭐 2분의 1 가중한다 뭐 이런 게 있지만 네네. 그게 아니라 어떤 죄에 있으면은 죄 질에 따라서 형량을 우리가 낮게 또 높게 정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네. 원래 죄는 법에 정해진 형이 있고 죄에 따라서 가중하는 구간이 있고 가중해서 이제 우리가 형량을 정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그 범위에서 네네. 선고를 하는 건데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중은 안 하지만 범위 내에서 높은 형을 선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하. 예. 그렇군요. 자, 그 허위 신고를 한 사람들이 이게 취업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은 이제 해고당했다, 그렇죠. 뭐 이렇게 주장은 했는데 예. 일단 사행성 도박장 자체는 우리나라에서 불법이죠. 그러니까 불법이죠. 강원랜드 같은데 말고는 다 불법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저는 잘 모르겠던데. 도박장이라고 하면 사실 이런 게 있어요. 도박장이 그냥 게임을 하는 도박장이 있고 그 게임 머니를 현금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네네. 실제 돈으로 이제 도박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예. 근데 우리가 실제 돈으로 도박할 수 있는 곳은 허가된 곳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강원랜드처럼. 근데 우리가 그거를 이제 편법을 하고 있죠. 불법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 그 우리 혹시 게임기 아시죠? 예. 게임기를 하는데 게임머니가 있으면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이게 불법인 거죠. 아마 사행성이라고 하는 거 보니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길거리에도 좀 심심치 않게 보이는 그런 PC방들 있잖아요. 예, 그럼 예. 그런 것도 그런 장소들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아니 게임을 있나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사장님이 거기서 PC방을 통해서 게임머니를 벌어들인 거를 뭐 예를 들면은 10,000원인데 10,000원을 8,000원으로 바꿔준다든지 아하. 이러면 이제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 네. 우리나라에서는 바다 이야기 이런 거가 제일 한국은 많이 큰 있었죠. 사회 문제였죠. 많이 있었죠. 그래서 실제 불법 도박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있는데 서버를 외국에 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하. 근데 외국에 두고 있어서 처벌은 다 받습니다. 네. 실제 게임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대한민국이니까. 네, 삽서 경찰관 59분이 모두 같이 이제 소송에 같이 그렇죠. 참여를 했다라고 예.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모두 같이 한 건가요? 아니면 뭐 개별로 신청을 했는데 같이 묶인 건가요? 청구는 이제 개별적으로 하는 건데 소송을 한 건으로 하는 거죠. 당사자만 다르고. 아하. 네, 그렇게 해서 하는 거고 이게 이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그 개별적으로 이제 어떻게 돈은 그 경찰이나 소방관 한 분 한 분당 돈을 주긴 하지만 네. 배상하는 입장에서는 3명이 연대해서 배상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배상금으로 1,105만 원이 나왔고 물론 예. 이걸 기부하긴 했지만 예. 만약 기부가 안 했다면 뭐 n분의 1로 하고 그렇죠. 나누는 이제 건가요? 본인이 이제 판결에서 인정된 금액 음. 본인이 갖는 거죠. 네. 아 근데 이거 보니까 네. 제가 참 걱정스러운 게 네.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는 뚱땡이 맨날 놀리고 네. 오늘 이제 뭐 장모님 어머님께도 제가 맨날 성함이 서자 희자 순자시거든요. 네, 서이순타이스라고 아파트 명칭하고 막 놀리는데 아 이거 저 소송 나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부디 큰 금액을 물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용돈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우리 9366님 같은 경우가 뭐 얼마 전 젊은 소방관들의 안타까운 소식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 그렇죠. 제 동생도 소방관이라 남의 이야기 같지 않더라고요. 동생이 소방관이시군요. 심한 장난 전화나 허위 신고로 소방 업무를 방해하는 행동은 삼가야겠습니다라고 문자 주셨는데 이런 그 뭐 어떤 1,105만 원이라는 배상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예. 이런 사례가 이게 공무집행방해로 연결될 수 있구나라는 사례를 만든 것은 참 잘한 것 같아요. 더군다나 사례가 예. 된 것도 그렇지만 구속까지 됐다는 거. 네. 아 구속까지.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번 사건이 좀 예. 사회의 경종을 울리는 아, 그런 경종 울려야죠. 사건이었으면 이게 좋겠습니다. 네. 허위 신고도 문제지만 신고를 해서 막상 가보면 술 취해가지고 집에 데려다라도 이런 놈도 너무 많아요. 그것도 놓고도 못 가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 그 얼마 전에 우리 얘기했었잖아요. 예, 문 앞에 경찰관이 놓고 문 앞에 놓고 갔다가- 왔는데 사망했다고 책임지라고. 예예예. 어? 그냥. 그럼 이런 허위 신고가 아직까지도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긴 하죠. 정말 많죠. 어? 그리고 이게 우리가 그 소방관이나 경찰이신 분들은 그 지역 해당 관할 지역을 책임지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아프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고 싶은 병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을 벗어날 수 없는 또 규정도 있어요. 근데 네. 가끔 가다 보면은 뭐 예를 들면 뭐 고창이나 막 이런 데서 나는 무조건 전북대학교 병원 가야 된다. 그 해당 지역 내 병원을 가는 게 우선이거든요. 안 간다고 폭행하고 이런 분도 계시고 술 취해가지고 좀 깨셔서 이게 좀 가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은 우리 집까지 안 버려야 된다고 뭐 택시입니까? 예. 자유입니까? 때리는 분도 계세요. 그런 것들이 정말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약간 법도 강화가 되고 그 이런 것들에 대한 처벌도 좀 강화가 되긴 된 것 당연하죠. 같아요. 예를 예. 들어서 최근에 뭐랄까 제가 언제 바뀌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그 버스 오, 운전자라든가 맞아요. 예. 택시 기사님들 예. 폭행하면 또 운전자 가중처벌 폭행할 때. 예. 되죠. 지금은. 예, 가중처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예. 이렇게 보호막 같은 것도 쳐지기 시작했었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지금 이 나온 것도 우리가 소방기본법이나 뭐 이런 곳에다가 특히 이제 소방관들 같은 경우에 뭐 어떤 화재라든지 아니면 응급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해서 네. 그게 이런 허위 신고를 해서 다른 기회를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더 중요한 기회를.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경우에는 아예 뭐 통신 제한이라든지 아니면 구속 수사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세워야 됩니다. 그럼 변호사님 저희 그렇군요. 1부에서 예. 아까 잠깐 언급했던 예. 대둔산에서 요번에 허위 신고한 그 사건 네네네. 있잖아요. 네. 취객이. 예. 그러면 좀 이렇게 같이 묶여서 손해배상으로도 번질 수 있는 걸까요? 당연할 수 있죠. 당연할 수 있습니다. 예, 당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그 헬기가 출동한다든지 네. 네. 아니면 관련 그 응급 차량이 출동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다 물려야 되는 겁니다. 아, 이런 선례가 있어서 다행이네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1,105만 원 너무 짜다는 생각은 정말 지을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현재 정확히 119나 112에 장난 전화 허위 신고하면은 법적으로는 어떤 처벌을 받아요? 우리가 아까 현재로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인데 예, 예. 이 공무집행방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일반적인 공무집행방해가 세게 처벌받아요. 예, 예. 왜냐하면 더 위급한 기회를 놓칠 수가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은 우리가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고 예. 실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 예, 실형이라는 거 우리가 교도소에 가야 된다는 얘기죠. 예. 예,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도 재판부에서도 엄중히 보고 있는 거예요, 사안을. 근데 벌금 제가 기억하기로 한 막 200만 원씩 물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런 아닌가요? 경우도 있죠. 근데 이번에는 59분이나 이렇게 출동을 했는데 1,105만 원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이거는 됩니다. 그 형사처벌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을 물어준 거예요. 아, 출동하는 예. 과정에서 봤을 때 손해를 물어주라는 겁니다. 예. 이것도 형사처벌 따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문집행방해로 기소가 됐는데 그 중에 2명은
구속 기소가 됐어요.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는데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재 신고를 했는데 예. 그때 세 개의 지자체가 화재가 너무 큰 줄 알고 네. 세 개의 지자체가 인력을 투입하고 큰 예. 화재여서 그 큰 화재라고 생각을 하고 예. 소방차도 15대를 투입을 했는데 허위 신고했어요. 그분도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장난 전화 허위 신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처벌되고 뭐 손해배상도 물어야 되고 이거 네. 맞는데 저한테 있어서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놀랬던 네. 그 사례가 혹시 기억나세요? 옛날에 모 그 광역단체 도지사가 네. 119에 전화해서 저 도지사 아. 누굽니다. 아, 예. 그러니까 있죠, 있죠. 예, 그거 기억나실 거예요. 저는 그때 도지사면 전화할 수도 있지라고 전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계속 들으니까 거기 소방관이 그러잖아요. 맞아요. 아, 여기는 119 긴급 전화하는 데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려면 일반 전화로 하셔야지. 왜 119로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그 도지사가 그래요 하면서 막 네. 계속 이제 막 잘못 계속, 생각하셨던 예, 거죠. 예, 그러니까 네. 그때도 저는 그렇구나. 119의 전화는 도지사든 하다못해 대통령이라도 긴급할 때 해야 되는 거죠. 긴급한 게 아니면 전화하면 안 되는구나. 제가 예.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정읍소방서에서 뭐 그떤 위원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소방관 분들한테는 제가 저승사자 같은 위원을 하나 하고 있거든요. 네. 어떤 위원인가요? 이거 뭐 이제 징계위원이 예. 저승사자 맞네요. 맞네요. 근데 무섭네요. 제가 네. 2020년도에 어머니가 설날 당일 아침에 낙상사고를 당하셨어요. 제가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신고를 하고 그분이 오셨어요. 제가 혹시라도 규정 검토해서 어머니가 많이 다치신 것 같으니까 전북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분도 알아보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미담이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게 그냥 어차피 해야 될 의무이시지만 저는 그때 제가 기부를 했거든요. 근데 그 기부금을 그 소방관님께서 어디에다 쓰신 줄 아세요? 화재 피해를 입은 분 도와준 데 쓰셨어요. 야, 이게 이제 훌륭하네요. 우리가 국민들이 사실 제가 네. 기부를 강조하자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왜 그거를 놀이도구로 생각하십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요. 네. 앞으로도 좀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사람들이 모두 다 알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좀 장난 전화를 하게 되면 손해배상을 크게 물어줘야 된다는 게 네. 더욱더 널리 확산이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 네. 좀 약간 그리고 오늘 이제 소방관이나 경찰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역으로 이렇게 다른 시각에서도 한번 예.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제 친구가 이제 세종 정부종합청사에서 예, 예. 근무를 하거든요. 예, 예. 근데 업무가 너무 많대요. 어마어마해요. 정말 많대요. 근데 예. 더 힘든 건 뭐냐면 요즘 9급이라든가 8급 이런 갓 들어온 예. 젊은 공무원들이 못 버티고 그렇게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냥 어쩔 TV라고 가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업무량도 량이지만 예. 그 너무 함부로 공무원을 대하는 악성 민원인들이 민원인.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 변호사님 이런 약간 이건 장난 전화나 허위 전화하고는 약간 결이 다르기는 한데 악성 민원인들도 어떻게 법률적으로 예, 고분심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벌이 될 수 있나요? 제가 네. 그 계속해서 이제 제안하고 있는 건데요. 예. 우리가 악성 민원이 되게 많아요. 전라북도에서도 뭐 행정심판 이런 거를 악의적으로 막 수십 건씩 제기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맞아요. 네. 있어요. 민원도 막 정보공개 청구를 관련도 없는데 막 200건, 300건 하시는 분 계세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행정심판법이나 이런 데서는 권리남용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그냥 판단도 안 하고 그냥 각할 수 있는 규정이 생겼거든요. 그래요. 그게 걸맞춰서 건당 예. 그렇게 악성 민원 제기한 분한테는 10만 원씩 비용 내라고 하면 계속 하실까요 아마? 제가 절대 제안하고 안 있는 겁니다. 하실걸요? 네. 악성 민원 그 어때요? 권리를 남용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비용을 부담시켜라. 아하.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 요새 세상이 예의라든지 어떤 우리들 간의 어떤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예. 돈을 제일 무서워하니까 네. 돈으로 부과해야 됩니다. 씁쓸하다. 네, 돈으로 부과해야 돼요. 씁쓸하긴 해도 효과가 예. 제일 좋긴 합니다. 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불법 주차하고 있으면은 네. 빼세요 하면 안 빼거든요. 예. 딱지 5만 원짜리 붙이고 하면 다 뺍니다. 씁쓸합니다. 네, 씁쓸합니다. 돈이 먼저더라도 좀 바뀌는 세상이 됐으면 예. 이게 좋겠습니다. 준법 의식을 강화시키는 방법이 우리가 권고나 조언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이 제재로 가야 됩니다. 네. 이렇게 자, 또 돈과 네. 관련한 이야기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오늘은 박형민 변호사와 함께 장난전화 허위 신고를 한 경우 공무집행 방해 등 다양한 손해배상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좋은 내용 한번 같이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